짠. 아, 이제 요번 시간부터는요, 그, 떡붕어뿐만이 아니고, 토종붕어까지, 뭐, 희나리도 좋습니다. 모든 붕어들의 그 회유, 그리고 산란, 그 다음에 이제 섭이, 먹이 활동한 그런 모든 거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상식적으로 알고 낚시를 하는 그런 그 낚시인이 되면 훨씬 좋겠죠. 자, 한번 그 붕어 회유를 통해 가지고 붕어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유, 그 migration, 이거 알 낳는 거죠. 그리고 먹이 두 가지입니다. 그 알을 낳기 위해서 그리고 먹이를 찾아 이렇게 해서 떼지어서 헤엄쳐 다니는 일, 요거를 이제 마이그레이션 또 이제 회유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먼저 피딩 타임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피딩 마이그레이션 해가지고 탐이회유라고 합니다. 탐이회유. 탐이는 그 취이, 색이, 섭이 다 먹이 활동을 위한 회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먹잇감을 찾아 회유하는 것으로 회유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붕어의 먹이 주기와 깊은 관련이 있어서 붕어가 주로 먹잇감을 찾는 아침. 자,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은요, 낚시를 어떻게 할까? 이거를 지금 알기 위해서 요 회유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침 시간대, 저녁 시간대. 자, 많이 이루어지나 당일 환경 조건에 따라서 한낮이나 밤중에도 그 회유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경험상 알죠. 그 아침 시간대, 저녁 시간대 낚시가 잘 된다. 무엇 때문에? 타미 회유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산란철이 다가왔습니다. 산란철. 자, 회유.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종족 보존을 위해 알에서 깬 치어가 빨리빨리 크기 위해 가지고 자, 먼저 수온, 그다음에 햇볕 일조량, 그다음에 호흡을 해야 되겠죠. 용존 산소량, 그다음에 은신처, 그다음에 이제 먹이가 되는 겁니다. 제일 좋아하는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형성이 가장 적합한 산란 장소를 찾는 회유. 자, 붕어의 산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일부 포란 상태로 여름철 집중호우로 새물이 유입될 때 일부 산란 회유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자, 산란 회유 초기에는 먹이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자, 산란하기 바로 직전에 먹이 활동이 활발하다. 그러나 산란이 시작이 되면 먹이 활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산란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것은 산란철에 그 산란하기 좋은 장소를 찾아가지고 붕어들이 모여든다. 바로 지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를 찾아가지고 먹이 활동이 어떻다고요? 매우 활발하다. 낚시가 잘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일정 기간이 지나서 자, 취 활동이 역시 활발하다. 저는 이 산란하기 전에 매우 요 먹이 활동이 활발한 것보다도 산란을 끝내고 먹이 활동이 활발할 때 정말 큰 붕어를 잡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와 요때 두 가지를 놓치지 말고 좀 많은 붕어, 큰 붕어 좀 손맛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관리터로 이제 낚시를 많이 하는데요. 그 중국 붕어, 향붕어, 여기에서 향붕어 한번 보게 되면은요. 이 향붕어는요. 산란하는 액션, 행동은 취하는데 실제로 산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붕어를 방류해가지고 낚시를 하게 되는 유료터에서는 그 작은 치어들의 입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참고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심천 회유, 심천, 깊을심, 얕을천. 그러니까 깊은 데 있다가 낮은 데로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할 때 깊은 데서 얕은 데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깊은 수심대에 생활하다가 그 필요에 따라서 먹이, 산란 뭐 이런 것들이죠. 수심이 낮은 연안으로 오가는 회유가 바로 심천 회유다. 심천 회유 시 붕어는 깊은 수심대에서 일정 구간 중층에 떠서 자, 여기서는요. 깊은 데에서 맨날 바닥에 붙어가지고 붕어가 살랑살랑 해가지고 오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기간, 어느 구간 그 수심이 깊은 데에서는 바닥에서 떠가지고 자, 요거는요. 그 불에 아시죠? 불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이 불에를 잘 아셔야 됩니다. 불에 왜 그러느냐 하면요. 그 바람 불 때 우리 그 새바람 얘기합니다. 새바람 이거는 이제 그 동풍인데요. 동풍이 불 때 낚시가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불에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요건 그 따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중층에 떠가지고 접근하다가 이제 얕은 수심층 가까이 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바닥에 붙어가지고 바닥을 훑으면서 먹잇감을 찾는다. 자, 수초가 없거나 일부만 있는 장소는요. 이건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되겠죠. 낚시 포인트 선정할 때 수초가 없거나 일부만 있는 장소는 해가 뜨면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해가 지면 다시 들어온다. 그러니까 낮 시간대는 낚시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 대물 낚시는 수초가 잘 발달한 포인트에서 주간, 야간, 대등한 입질을 받을 수 있으나 수초가 적은 포인트는 주로 야간에. 자, 이게 바로 뭐 때문에? 심천 회유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 회유, 수직. 뭐 그대로 그냥 수직이죠. 수직. 바닥에서요. 자, 원거리의 이동이 아니고 그 장소에서 떠오르거나 가라앉는 형식의 회유로 자, 수심이 아주 깊은 댐, 그 다음에 큰 호수나 저수지 또는 흐르는 강의 소 뭔지 아시죠? 그죠? 소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바닥이 아주 수심이 깊은 소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모습이다. 붕어가 안정적인 깊은 수심대에 은신하다가 휴식을 위해서나 표층의 풍부한 산소 흡입과 적정 수온대를 찾아 무리를 지어 떠오르게 된다. 자, 그러다가 외부 자극이 있거나 수온이 변화하면 다시 그 깊은 물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수평회유. 자, 우리는 이제 요거를 이제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붕어는 저수지 양안을 가로질러 회유하거나 제방에서 상류까지의 아주 광범위한 회유를 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주로 일정 구역을 통해서 회유한다. 자, 보세요. 1번 제방 쪽의 붕어는 제방에서, 저수지 오른쪽에 있는 붕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는 붕어는 왼쪽에서, 상류에 있는 붕어는 상류에서 무리지어 가지고 그 영역을 확보하고 생활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 낚시를 해보면 압니다. 그 똑같은 한 저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류에서 낚는 거하고 제방에서 낚는 거하고 붕어의 색깔과 체형이, 체색과 체형이 틀리죠.
그리고 우리가 그 낚싯대 펴놓고 뭐 한잔 하거나 아니면 밥을 먹거나 이럴 때 낚싯대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게 저수지 한가운데로 갔다가 뭐 상류로 흘러가거나 이렇게 가질 않고 이게 다시 낚싯대를 끌고 내가 낚시하는 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수평 회유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달라지는 요 산란 회유 때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배수가 인위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내가 생활하는 그 환경이 바뀔 때 또는 급격한 홍수가 져 가지고 그 수위 변동이 심할 때 이럴 때 그리고 또 동절기에 겨울을 나기 위해 가지고 따뜻한 수온을 찾아 가지고 이동을 할 때는 수평 회유가 아닌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동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수평 회유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수평 회유는 이러한 각자의 구역에서 그 구역 연안을 따라 자, 횡적으로 회유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구역이 깊은 수심대에서 연안으로 접근한 후 연안을 따라 일정 구간 회유하고 다시 깊은 쪽으로 들어가는 형식이다. 즉 깊은 데서 얕은 데로 심천 회유에서 수평 회유 활동이 있다가 다시 심천 회유에 의해서 깊은 수심대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죠? 이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러한 그 수평 회유는 주로 먹이 사냥하는 자, 먹이 활동을 위해서 이루어지거나 새물이 유입되고 있을 때 풍부한 산소량 자, 우리가 먹고 호흡하고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붕어 회유하는 그 습성을 보게 되면은요. 자, 개별 회유가 있고 군집 회유가 있다. 자, 치어 어린 붕어는 전체 회유가 많겠죠. 그다음에 조금 크면은 그래도 이건 일부씩 어울려 가지고 군집 회유를 하고요. 자, 붕어가 다 컸습니다. 개별 활동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씨알이 큰 아주 대물급 이런 거는 대부분 자, 개별 회유. 이해되셨죠? 자, 다 요거 보세요. 중국 붕어, 수입 붕어는요. 군집을 하고요. 향붕어는 낱마리. 자, 중국 붕어 군집 회유, 향붕어 개별 회유.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골짜리 회유, 둔덕 회유. 자, 골짜리에서 낚시할래, 둔덕에서 할래.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붕어가 회유할 때 일반 이동시는 골짜리를 따라 회유를 하지만 섭이 이거예요, 이거. 섭이 목적으로 할 때 이 자리에 낚시하는 겁니다. 먹이 활동이란 얘기죠. 회유할 때는 둔덕으로 올라온다, 둔덕. 왜 둔덕으로 올라오느냐? 우리가 이 골자리가 있고 이렇게 수면이 이렇게 있을 때 그 내 채비를 수심 깊은 데 놀래, 요 둔덕에다 놀래 할 때 입질은 다 어디서 옵니까? 여기서 옵니다, 여기 둔덕. 왜요? 이 먹이 활동을 할 때 여기서 한다, 여기서 한다?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여기 아니고요. 그래서 먹이 활동을 하는 장소에 내 채비가 들어갔을 때 입질을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둔덕 회유하며 특히 큰 붕어일수록 그럼 대물을 잡을 때일수록 깊은데 낮은데 내가 낚싯대를 폈을 때 깊은데 낮은데 낮은 데다가 채비를 안착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왜? 그 이유는 골짜리 바닥보다는 둔덕 쪽에 붕어 먹이가 되는 수생 생물 요게 많다. 이게 뭐냐? 새우, 참붕어, 버들치, 소금쟁이, 실지렁이, 우렁이, 미꾸라지 이런 게 많다는 얘기는 이런 것들도 먹이가 거기 많기 때문에 그래요. 즉 플랑크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먹이 사슬 구조가 다 자기가 먹을 음식이 많은 장소로 모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로요? 둔덕으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온에 따른 회유 이거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 자, 정온동물이죠. 우리는 10도 차이가 변온동물인 어류 1도에서 3도 이건 겨울 이건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차이와 같다. 약간의 온도 변화만 있어도
이 붕어는 민감하다. 왜? 변온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붕어는 수온의 변화에 적용될 때까지 움츠리거나 적정 수온대를 따라 이동하는데 추운 겨울에는 자,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물의 대류를 따라 물의 대류. 자, 더운 물은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 밀도가 작아지고요. 그래서 이거 차가운 것은 아래로 가고 더운 것은 위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물이 가만히 있는 물 같지만은 온도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대류 현상이 발생한다. 이건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물의 대류를 따라서 붕어는 회유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낚시는 자, 이겁니다. 오전 오후 온도차 있습니다. 1시간 전과 후에 온도차 있고요. 낮과 밤의 온도차 있고요. 어제와 오늘 온도차 있어요. 내 친구가 낚시하러 어제 가가지고 여기 끝내준다. 빨리빨리 와. 빨리빨리. 내가 오늘 갔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많고 큰 고기가 잡혔는데 오늘은요. 황입니다. 왜요? 온도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온의 변화 때문에. 자, 수온차가 발생하면 붕어는 안정된 곳에 안주하며 일체의 움직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내가 활동하기 좋은 온도의 상승이 되면 거짓말같이 움직인다. 붕어는 겨울에 1도, 자 1도 떨어지면 입질 뚝, 여름에 3도 뚝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늦가을에 짧은 데에서 입질이 없을 때, 자 짧은데 이걸 낚싯대를 바꿔가지고 긴 데로 펴가지고 낚시를 하니까 입질이 온단 말이죠. 자, 이런 건 다 뭡니까? 수심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온도의 변화가 있어가지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낚시가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요거 다 이해 다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물색과 회유 보겠습니다. 물색과 회유. 물색은 수온하고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온이 자 올라가면 물이 아주 그 우유빛처럼 이렇게 탁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플랑크톤이 번성하니까. 자, 플랑크톤이 번성하면 어때요? 먹이사슬 구조가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벼룩이라든가 새우, 버들치, 참붕어 뭐 이런 것들이 쫙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움직이니까 탁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아, 붕어도 여기 오겠네. 낚시하기 좋겠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붕어는 물색이 좋은 곳을 찾아서 회유하는 습성이 있다. 이는 수온에 따른 회유와도 상통한다. 플랑크톤이 잘 형성된 곳에 붕어는 많다. 낚시하는 장소로 끝내준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낮과 밤의 회유를 볼게요. 낮에는 일단 연안에 접근하면 수평 회유, 밤에는 심천 회유, 밤에는 낮은 곳으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낮 시간대에 연안에 접근한 보통의 붕어들은 수평 회유를 통해서 취위 활동, 먹이 활동을 하거나 유행하지만 밤 시간대에 접근하는 큰 붕어는 적정 조건이 되면 어떻게 해요? 깊은 곳에서 연안으로 나왔다가 심천 회유를 하다가 장시간에 걸쳐 넓은 범위를 더듬는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 하지 않고요. 안 한단 말이에요. 제한된 장소에서만 먹이 활동을 하고 다시 먹었으면 다시 안정된 곳,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는 심천 회유를 한다.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큰 붕어의 경우 낮 시간대에는 주로 안정된 수심대, 깊은 곳, 은신처에서 제한된 활동만 하다가 밤 시간이 되면 자, 지금은 뭐 돌아가신 그 서찬수 씨의 그 갓낚시 보면 왜 낮은 데다 합니까? 밤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심천 회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추운 겨울철 혹한기 붕어는 수온대가 올라가는 낮 시간에 그 낮은 곳으로 나오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람. 우리는 요거를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바람. 자, 여름철에 내리는 비는 수중에 용존 산소량을 증가시켜서 아이고 좋다.
표층 수온을 식혀주니까 아이고 좋다. 그래서 회유를 활발하게 하지만 겨울철에 수면을 때리는 비는 표층 수온을 급격히 저하시킨다. 붕어의 회유를 위축시킨다. 특히 여름철에 아주 집중 호우가 왔을 때 급속히 물이 유입이 돼서 이럴 때에 물이 흘러 들어오는 물 유입구 방향으로 붕어가 회유한다. 이건 뭐라고요? 이건 오름수이라 해가지고 아주 그 집어가 군집되는 현상을 봐가지고 찌만 세우면 입질하는 경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바람이 불면 수면에 산소 공급을 왜 파도가 짤랑짤랑 이렇게 치니까요. 공기하고 물이 계속 혼합이 되니까 산소 공급이 원활해져 가지고 붕어의 회유를 활발하게 한다. 자, 이렇게 바람이 불어 파도가 치게 되면 붕어들은 파도가 연안에 밀려오는 쪽으로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이거. 파도가 연안으로 밀려오는 쪽으로 이게 뭐냐면요. 산소량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잇감이 글로 다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선정할 때 바람 부는 날 캐스팅하기 좋다고 해서 바람을 등지고 하지 말아라. 왜요? 조항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바람을 마주 보면서 낚시하면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조항이 어떠다고요? 좋다. 알겠죠? 그래서 포인트를 선정하고 이유 다 설명됐습니다. 또 바람이 불 때 바람을 등지기보다는 마주하면서 낚시하는 것이 좋다. 바람 불 때. 그러나 무슨 바람은 제외하라고요. 동풍은 무슨 바람일까요? 동풍.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쇳바람. 이건 낚시 안 돼요, 이거. 그래서 요 낚시 안 되는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풍과의 조건 관계. 북풍, 높바람, 동풍, 쇳바람, 북동풍, 높새바람, 남풍, 맞바람, 한이바람 이런 얘기인데요. 이런 모든 바람은 관계가 없는데 뭐가? 동풍, 쇳바람일 때 낚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볼까요? 동북쪽 바다에 자리 잡은 고기압. 이거는 고온 다습합니다. 다습. 습기가 많은 거예요. 여기에서요. 이게 이제 바람이 이제 기압 골의 영향으로 이제 동해 쪽에 있는 이 고온 다습한 고기압이 이제 태백산 쪽으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태백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바람이요. 태백산에 부딪혀요. 그러니까 다습, 작은 공기방울들끼리 충돌이 일어나면서 물방울이 생기잖아요. 그게 영동지방. 큰 비가 내립니다. 그럼 고온 다습한 비가 이제 이 바람은 고온 어떤 거요?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게 되겠죠. 수증기를 잊어버린 거예요. 고온 건조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태백산을 넘어와요. 그러면은요. 태백산을 넘어가지고 서해로 계속 바람이 불어가지고 가게 될 때 그 바람이 뭐라고요? 건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건조한 바람이요. 저수지를 지나고 강을 지나고 호수를 지나고 댐을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삼투압 현상 아시죠? 여기 이게 그 저수지가 있고 이게 수면이에요. 바람이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 습기가 있는데요. 이 바람이 건조하대요. 이 습기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스펀지를 물에 집어넣었을 때 스펀지가 물을 쫙 빨아먹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풍에 습기를 뺏기는 거예요. 저수지 수면에 있는 물이. 그러면 습기가 여기 수면 위에 있던 수증기가 날아가니까 다시 그 물이 다시 또 증발돼 가지고 물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물은 H2O 아닙니까? 그럼 H2O가
증발하면서 수소와 산소로 분리돼 가지고 분리된다는 얘기는요. 아까 얘기했죠. 저수지가 바닥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에 여기서 대류 현상, 찬 공기는 내려오고요. 찬 물은 내려오고 더운 물은 위로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바람이 부니까 이 H2O가 이렇게 잘리는 거죠. 왜 잘립니까? 이 온도에 의해서 잘립니다. 기화열에 의해 가지고. 자, 그럼 이 물 속에 있는 더운 열이 기화가 되면서 이렇게 물이 증발이 되면서 이 온도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바람이. 자, 그러니까 이 수면이 차가워지겠죠. 온도가 내려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온도가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물이 기화가 돼가지고 이 저수지에 있는 물의 입자는 증발돼 날아가니까 그 수중에 있는 그 밀도는 작아지겠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또 물속에 있는 산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화가 돼가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물속의 용존 산소량은 적어지겠죠. 언제요? 새바람이 불 때입니다. 용존 산소량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그 속에 살고 있는 붕어가 뭐 하기 힘들어진다? 호흡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면 숨이 가빠오지 않습니까? 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호흡을 많이 해야 되니까 산소가 그만큼 많이 요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용존 산소가 부족하니까 붕어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요. 물의 밀도가 높아지니까 자, 물의 밀도는 여기서 높아진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물의 압력이 이제 증가되잖아요. 여기서. 자, 저수지, 강, 댐, 수로에 있는 물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동풍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됐을 때,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우리가 낚시를 하는 그 대상어, 그 붕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결과를 보도록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했어요. 불에. 물의 비중과 몸의 비중을 똑같이 맞춰가지고 공기 양을 조절하는데 불에는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수심에 따라 가지고 불의 속에 들어있는 공기의 종류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불에가 이제 이런 그 물의 비중과 몸의 비중을 맞춰가지고 공기양을 이제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죠. 불에로. 자, 그래서 이 불에를 가지고요. 붕어가 물 수면 위로 올라올 때, 내려갈 때, 자, 부상할 때 올라갈 때고요. 하강할 때 내려올 때죠. 불에로 물과 비슷하게 비중을 맞춥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닥에 있을 때는 불에에 그 공기를 많이 가져요? 적게 갖겠죠. 그러면 이제 부상할 때는 많이 갖게 되고 적게 갖고 많이 갖고 적게 갖고 많이 갖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이제 붕어가 이제 다른 장소로 회유. 자, 이동할 때 불에를 팽창시키죠. 물보다 가벼워야 되니까 떠야 되니까요. 그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가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자, 뭐가 불어요? 새바람, 동풍에 의해서 새바람이 분다. 자, 이렇게 될 때 밀도 아까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수온의 변화, 수온, 바람이 온도, 자, 이 기화열에 의해 가지고 기화열을 빼들어 간다 그랬죠. 그 수온은요, 내려갑니다. 그럼 물 입자가 감소가 돼 가지고 수압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러면 올라가니까 수압이 꽉 누르니까 불에가 수축이 되는 거예요.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면 원래는 그 아주 평온하게 잘 있던 붕어가 몸의 밸런스가 깨져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먹이 활동과 생식 활동에 장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몸이 아프거나 이러면 꼼지락거리기 싫어지잖아요. 붕어도 마찬가지 복지부동의 자세가 된다. 자, 수온 밀도 변화 적은 깊은 곳으로 은신하게 된다. 자, 이해되셨죠? 그죠?
왜? 불에가 수압에 의해 가지고 작아지니까 그냥 자동으로 깊은 데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곳에 가가지고 은신을 하니까 낚시가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조가 떨어진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오늘은 붕어 회유하고 그 방법, 종류, 그 다음에 이제 붕어가 이 회유하는 그 습성, 요런 것하고 특히 이제 바람 불 때 내가 어떻게 낚시를 해야 되는 거며 특히 동풍이 불 때는 낚시를 결국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해됐을 때 생각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